힘을 빼가면서 인턴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미용의 기술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좀 무리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해요. 사실 이게 커트예요. 보통의 미용사들이 생각하는 거, 뭐 머리 자르는 거, 파마 마는 거 이런 걸 기술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기술이 맞지만 더 중요한 건 고객님이 원하는 걸 뽑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고객님이 기분이 어떤지, 평상시에 어떤 옷을 입는지, 머리 스타일링은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는지, 상담도 기술이기 때문에 고객이 원하는 걸 말로써 잘 풀어서 눈치도 필요할 수도 있고, 이게 단순하게 기술이라고 해서 파마를 잘 말고 머리를 잘 자른다고 해서 끝나는 문제는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머리를 잘 자르면 되고 퍼머를 잘하는 게 기술이라면 살롱에서 굳이 힘을 빼가면서 인턴 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단순하게 학원에서 파마하는 기술 배우고 커트하는 기술 배워서 디자이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살롱에서 힘들게 배울까? 저는 이유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뭐 카운슬링이라든지 대처 방법이라든지 눈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실무에서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우리 바이준이 인턴 친구들한테 물론 많은 건 당연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쁜 걸 볼 수 있고, 그리고 이게 왜 예쁜지 그 요소를 찾는 게 더 중요하다는 소리를 좀 많이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디움 레이어드인데 이 미디움 레이어드가 이 사람한테 왜 예뻐 보였을까? 그게 첫 번째죠. 그게 정말 기술인 거고, 거기에 있어서 와인딩은 그냥 수단일 뿐인 거예요. 커트도 수단일 뿐인 거예요. 고객을 보고 그 고객한테 어울리는 스타일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스타일을 찾았으면 그 고객한테 맞는 층이라든지 각도라든지 이런 요소들을 먼저 알고 하는 사람과, 단순하게 그냥 막 미디움 레이어드면 미디움 레이어드, 숏컷이면 그냥 숏컷 이렇게 생각하고 다가가는 사람은 레벨 차이가 저는 거기서 난다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미용의 기술 중에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작품이 있고 B라는 작품이 있어요. 지금까지의 우리나라 미용 산업에서의 교육 방법은 A는 길이가 어느 정도이고 각도는 어떻게 들어야 되고 질감은 어느 정도 잘라야지 이런 작품이 나와 라고 알려줬단 말이죠. 저도 물론 그렇게 교육을 듣고 미용사가 된 케이스고요. 물론 이게 절대 틀렸다는 건 아닌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만약에 그렇게 교육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거밖에 할 줄 몰라요. 이 스타일은 이렇게 해야지만 나오는 스타일이야 라고만 주입이 되는 거죠. 나도 모르게 하나의 상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머리 스타일이. 어떤 사람은 유입 볼륨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옆에 볼륨이 많이 필요한 사람이 있고, 그런 걸 대입해서 그 층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각을 넣을 줄 알아야 되는데, 주입식 교육의 문제점은 그런 걸 알려준다기보다는 작품을 하나하나 알려주게 되는 거죠. 제가 교육할 때는 작품을 먼저 알려주는 게 아니고 왜 이 각도를 써야 되는지, 어떨 때 이 각도를 써야 되는지를 먼저 알려주고 있어요. 그걸 먼저 알아야지만 어떤 작품을 배우더라도 이래서 이 작품은 이 각도를 쓰는구나, 이래서 이런 얼굴형에는 이런 각도를 써야지만 단점을 보완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이 좀 생기게 되죠. 작품을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스스로가 작품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거고, 결국에는 그것은 디자인을 만들 수 있는 미용사가 된다라는 개념이 좀 되는 거죠. 처음부터 너무 작품을 통한 교육보다는 스스로가 좀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있어야 돼요. 망쳐도 상관없으니까 그냥 잘라보는 거예요. 어떠한 방법이 필요 없어요. 뭐 정말로 칼을 가지고 와서 잘라도 되고 집에 있는 부엌가위를 가지고 와서 잘라도 되니까 내가 그냥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 사진만 보고 조각하듯이. 그리고 나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들어보고. 그게 먼저지, 각도를 배우고 섹션을 배우고 질감을 배우는 게
절대 먼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예쁜 걸 보는 눈이 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정말 가능해요. 바이주니의 커트선이 따로 있는데, 제가 이 커트선을 만들기 위해서 정확하게 세보진 않았지만 약 5,800개 정도 이상의 가발을 잘랐어요. 근데 가발을 자른 게 작품 연습을 했다는 게 아니고, 레자칼로 긁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레자칼로 다 긁은 다음에 만들어서 우리가 흔하게 아는 그 각을 대입시켜 보기도 했고, 그런 작업들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이해가 되기 시작했고, 원리는 다 똑같다. 하지만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틀릴 뿐이다. 이걸 알게 됐어요. 그 작업을 통해서. 미용을 선택한 사람들은 이미 자기 머릿속에 레벨의 차이는 있겠지만 예쁜 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기술을 배우면서 그런 걸 점점 잊혀져 가고 있어요. 정말 배운 대로 주입식 교육이 그래서 무서워요. 내가 배운 게 예뻐지기 시작하는 거죠. 분명히 내가 미용하기 전에는 머리가 별로 안 예뻤던 건데, 안 예뻤던 것도 배우면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자르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런 말들도 많이 해요. 잡지를 보고 머리 스타일 딱 보여준 다음에 이게 무슨 머리지? 롱 레이어드요. 만약에 그랬으면, 근데 이게 왜 예뻐 보일까? 이 사람한테. 그러면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 게 뭐냐면, 아, 이 사람은 레이어드가 잘 어울리는데 어디서부터 층이 시작했기 때문에 그쪽 볼륨이 더 살아서 더 예뻐 보이네요. 이 사람의 얼굴의 단점은 이건데 뭐 옆에가 위에가 볼륨이 살아서 더 예뻐 보이네요. 그러면 너가 한번 잘라봐봐. 어떠한 방법이 됐든 상관없어. 그러면 잘랐고 막 오는 거예요. 자르면서 느끼는 거예요. 못 느낄지도 모르지만 자르다 보면, 아, 여기가 짧아지니까 좀 더 잘 산다. 안에 머리를 막 짧게 잘라서 비볐더니 짧은 머리가 긴 머리를 받쳐서 산다. 사실 이게 커트예요. 제 방식대로의 커트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커트는 필요 없는 머리카락을 잘라내는 거예요. 보다 쉬운 방법이 있어. 이렇게 했더니 이게 조금 더 완벽해져 라고 하는 게 각도, 길이, 질감이라는 거죠. 이거를 배우게 되면 이해도가 훨씬 높아지죠. 이해를 했냐, 주입을 했냐의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외부 교육을 통해서 작품을 배우려고 하고, 충분히 스스로가 만들어낼 수 있는 부분인데도 좀 안타깝죠. 저는 이런 걸 숨기고 싶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정말 기술이니까. 결론 짓자면 기술엔 순서가 있는데, 우리가 글자를 먼저 배우고 언어를 배우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생각하면 미용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우선 내가 이 작품을 보고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어떠한 방식이 됐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표현해내는 것을, 기본적인 걸 배우는 게 맞는 순서이다. 이게 정말 기술이다. 나만의 기술. 너무 많은 거 알려준 것 같은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교육의 방법입니다. 기술은 머리 자르는 거, 파마하는 게 아니고 시술, 접객, 소통, 그 사후 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모든 게 모여서 그 미용사의 하나의 기술이 만들어진다.